이거 마지막 단어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제 순열인데 이제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봐야 돼.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가능성들을 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는 것 중에 유형을 좀 나눠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이런 공식을 쓰고 뭐 이거는 또 저런 공식을 쓰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 경우의 수는 여기는 그냥 마구잡이로 세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 세야 되는데 근데 그 셀 때 이제 어쩔 때는 더하고 어쩔 때는 이제 곱하자 뭐 이런 게 있더라. 그지?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 그거를 조금 문제 상황 속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더할 때는 이제 보통 또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지? 많이 더하고 곱하는 경우는 이제 또는과 반대로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나올 때 혹은 뭐뭐뭐 하고 그럴 때 그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많이 곱한다. 그래서 뭐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한다. 또는은 더할 때는 그지 뭐 또는 그리고 이거나 아유 목이야. 또는이라는 말 혹은 이거나 뭐뭐뭐 이거나 요런 말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이 다 하더라.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알겠지? 문제가 항상 또는이나 그리고 혹은 뭐 이거나 뭐뭐뭐 하고 요런 표현들을 항상 해주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이해를 하고 이게 더하는 거겠구나 곱하는 거겠구나 이제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야겠구나 이제 그리고 더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경우 이것과 저것은 완전히 다른 경우일 때 더한다. 이거는 문제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저런 단어들 또는이나 이거나 혹은 그리고 뭐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나 혹은 동시에 던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곱하고 요거는 이제 좀 외워두고 그러면 이게 문제로 한번 보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여기에 이제 집이 있고 여기에 서점이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서점을 이렇게 서점까지 가는 길이 3개고 서점에서 학교 가는 길이 2개고 집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길이 이렇게 또 2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냐, 그지? 그러면 이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개야. 집에서 서점을 거쳐서 학교를 가거나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거나 그러니까 서점 거쳐서 가는 경우는 서점까지 가는 방법이 3개고 서점에서 학교 가는 방법이 2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점을 거쳐서 학교를 가는 거니까 집에서 서점을 가고 다시 서점에서 학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서점을 가는 것과 서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결론적으로 그지 동시에 일어나야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거랑 서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걸 따로따로 놓으면은 학교까지 못 가게 되잖아. 그래서 서점 가는 것과 학교 가는 게 결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요건 더했고 곱해서 6가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길은 2개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숫자랑 이 숫자는 마지막으로는 더해줘야 되겠더라. 이제 이런 게 그 6이랑 2를 더하는 이유는 그지? 여기서 요
요 방법과 요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집에서 서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서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 또는 그지? 또는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방법, 뭐 둘 중에 하나, 그지? 방법이니까 또는이나 이거나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건데,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보면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경우의 수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특수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 약수의 개수라든지 뭐 지불 방법이라든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그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하면,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하면은 뭐 색칠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형도, 이런 것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하나씩만 보자. 순열은 좀 이따 보고. 자, 약수의 개수는 일단 정리를 좀 해둘게. 자, 이거 꼭 기억할게. 첫 번째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요놈의 곱이다. 이걸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는 것, 요게 그지, 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지 않는 경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를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뭘 할까? 72 하자. 72. 자, 72의 약수의 개수. 뭐 간혹 뭐 양의 약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7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3의 제곱이네. 8, 9, 72. 그러면 일단 약수의 개수는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12개. 근데 그렇겠지. 이게 다는 아니겠지. 그지? 문제가 만약에 약수의 개수 중에서 뭐 2의 배수를 찾으시오. 2의 배수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짝수지. 짝수가 몇 개냐. 그지? 그러면 봐.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요 플러스 1을 하는 게 플러스 1을 하는 게 내지 않는 경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가 3개가 있으면 왜 플러스 1을 하냐면 2를 하나만 낼 수도 있고 2를 2개 낼 수도 있고 2를 3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약수에서 그 우리 1은 항상 약수가 되잖아. 그래서 2를 하나도 안 내도 돼. 2를 하나도 안 내면 왜 그게 1이 되냐면 어떤 숫자의 0제곱은 1이거든. 이건 우리 나중에 수학 1인가에서 할 거야. 2학년 때 합니다. 이거는 2학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숫자를 하나도 안 내. 0, 그러니까 한 개 내면 1제곱, 2개 내면 제곱, 3개 내면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도 안 내면 0제곱인데 그러면 1이 되거든. 1은 항상 약수가 되니까 1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내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근데 2의 배수, 즉 짝수가 되려면 2가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안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답이 되냐면 2의 배수의 개수는 2의 지수는 플러스 1을 하지 않고 3 그대로 오고, 그리고 3의 지수에다가는 여전히 3은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니까 2만 꼭 내면 되니까 2의 지수에다가는 내지 않는 경우 플러스 1을 안 하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9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그거랑 이제 거의 같은 게 지불 방법이거든. 지불 방법도 똑같다. 지불 방법도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가 한 개 있다. 그렇지? 그리고 50원짜리가 3개 있다. 10원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6개 있다.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지? 여기 이번 아까는 지수 플러스 1 했다면 이번에는 개수 플러스 1. 100원짜리가 한 개 있으면 1 플러스 1. 50원짜리가 3개 있으면 3 플러스 1. 10원짜리가 6개 있으면 6 플러스 1. 그 개수에다가 다 1씩 더해. 1 더하는 건 똑같은 이유야. 이제 100원이 한 개 있단 말은 100원짜리 한 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거든. 내지 않는 경우를 다 의미하는 거야. 그것들을 동전 내는 것도 동시에, 그치? 내가 100원 내고 따로 좀 있다가 5분 있다가 뭐 50원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100원을 내고 50원도 내고 10원도 내고 동시에 내야 되니까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쭉 곱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 단 0원을 그지?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와. 이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다 안 내는 경우인데, 그럼 요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한 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어떤 경우냐면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그지? 10원도 안 내. 100원도 안 내. 50원도 안 내. 10원도 안 내. 이렇게 모두 안 내는 경우에는 이 한 가지 경우는, 그지? 바로 0원을 지불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제외시키려 했으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 말이 0원은 제외한다 말이 없으면 빼기 1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거의 이런 말을 달아주거든. 그러면 빼기 1을 하자. 그래서 2, 4, 8, 7, 56, 55가지다.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금액을 보자. 금액을 조금 기억해놔야 되는데, 방법과 금액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100원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00원을 내는 방법은, 어떤 100원을 내는 방법은 지금 보면은 깔끔하게 100원짜리 한 개 딱 내주고 오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5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50원짜리 한 개랑 10원짜리 5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100원을 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1번 방법의 수에서는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100원 한 개 내는 것과 50원 2개 내는 것, 10원, 50원 섞어서 내는 것을, 그 세 가지를 다 다른 방법으로 세. 그러니까 여기 55가지 안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따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금액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수를 계산하면 어쨌든 100원이니까 그거 세 개는 한 가지로 받아들일 거라.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단 말이야. 150원 같은 경우도 100원 50원 낼 수도 있고, 50원 3개 낼 수도 있고, 50원 2개, 10원 5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꽤 되거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세볼 수는 없고 이렇게 가는 거야. 금액의 수는 이거 그 단위를 바꾸는 거야. 그치? 가장
작은 그제 단위로 화폐라고 할게. 뭐 동전 화폐란 말이 뭐 100원, 10원, 50원 이런 단위 화폐 단위로 바꾸자. 그러면은 자 100원은 10원짜리로 바꾸면 10원 6개가 되고 50원도 10원짜리로 바꾸면 10원 5개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10원짜리가 지금 6개가 있었는데 그치? 이 1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00원짜리가 미안 6개가 아니고 100원짜리는 10원 10개가 되지. 그러니까 10원이 원래 6개 있는 데다가 100원짜리에서 10개 오고 50원짜리에서는 그지 개당 5개가 생기니까 15개가 더 오겠지. 50원이 3개니까. 그래서 총 10원짜리가 몇 개야 저게 31개가 있는 거야. 10원짜리가 31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10원짜리가 31개란 말은 10원짜리 31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종류가 있을 거냐면 한 개 틱 내서 10원 낼 수 있겠지. 2개 내서 20원 낼 수 있겠지. 그지? 30원 이제 차근차근 그지 세보면은 이제 엄청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최대한 얘가 300원까지도 낼 수 있고 30개 내면 되니까 한 개 빼고 다 내면 되니까 310원까지도 다 내면 310원이니까 310원까지 낼 수 있겠지. 근데 320원은 못 낼 거 아니야. 31개 있으니까. 그래서 총 개수가 31개가 있으니까 31가지 금액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금액하고 방법이고 그치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좀 보고 그 금액은 이렇게 바꿀 때 바꿔도 되는 게 있고 바꾸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거를 이제 내가 그때 프린트에다가는 적어놨으니까 언제는 바꾸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는 것. 색칠하는 거는 2개의 그림만 보면 된대. 일단 색깔이 5개 있다 하자. 첫 번째 그림이 또 그 프린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게 있다. 그지? A, B, C, D, E. 두 번째 그림은 이거다. A, B, C, D, E.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뭐 시험 거의 잘 안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색칠하면 된대. 알파벳 순서대로 칠하자. 색깔이 5개가 있었으니까 그지? 그럼 A를 칠하는 건 당연히 5가지, B를 칠하는 건 그지? A에 색칠을 했으면 B랑 A는 여기 이렇게 인접해 만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 A랑 다른 것. 자, C는 B랑도 만나고 A랑도 만나지. 그지? 그래서 C는 그러면 A랑 B에 색칠하고 났으면 3가지. 자, D는 지금 A랑 C랑 만나잖아. D는 A랑 C랑 만나니까 A랑 C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얘도 3가지. 마지막 E도 그지? A랑 D만 피하면 되잖아. A랑 D만 피하면 되니까 얘도 5개 중에 2개 피하면 3가지. 이렇게 이제 줄을 곱하면 된다. 이거 색칠하는 것도 곱해줘야 돼. 그지? A 색칠하고 종이 한 개 새로 가져와서 B 색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종이에다가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동시에 칠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자. 그지? 이게 540개가 될 거고 이게 중요하지. 똑같다. 색칠 순서는 A, B, C, D, E라고 하자. 자, 그러면 A를 먼저 일단 칠하면 5개고 자, B는 A랑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 그지? A랑 다른 거 칠해야 되고 자, C도 B랑도 만나고
A랑도 만나니까 까지는 3개 똑같거든. 그러면 봐, D를 한번 생각해봐. D를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맞거든. 여기가 결론적으로 D는 지금 A를 피해야 되고 C를 피해야 되니까 D는 3가지가 맞는데, D가 색칠할 수 있는 3가지는 뭘 하냐에 따라서 E가 영향을 받아. 봐봐, A를 빨갛게 칠했다, A를 빨갛게 칠했다, B를 파랗게 칠했다 합시다. E가 몇 가지 색깔을 피하는지를 보자고. C를 노랗게 칠했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칠했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D는 뭘 피하면 되냐면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피하면 돼. 그지? 그래서 D는 3가지 색깔이 가능하거든. 5개 중에서 2개를 피하니까. 그치? 그러면 D가 지금 그 3가지 색깔 중에서 만약에 D가 파란색을 칠하잖아. D가 파란색을 칠하잖아. 그러니까 B랑 D가 같은 경우지. 파란색을 칠하면 마지막 E 색칠할 때는 보면 색깔을 2개만 피하면 되는 거야. 빨강, 파랑만 피하면 되잖아. D가 파란색을 색칠하는 경우는 E는 5개 중에 2개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가능성이 생겨. 그러지 않겠나, 그죠? 자, 근데 그러면 D가 파란색이 아니고 D가 보라색이라고 해보자. D에 내가 보라색을 칠했어. 야, 이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보라색이다. 그러면 봐, 내가 D에 보라색을 칠했다 하면, 그지? 그러니까 보라색은 그거 생각하면 돼. B랑 D랑 다른 색깔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E는 2개밖에 가능성이 안 남아. 왜냐면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E는 B도 피해야 되고 A도 피해야 되고 D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내가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이, 제일 마지막 가능성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게 D가 색칠할 수 있는 3가지는 크게 보면 2개로 나눠. B랑 D랑 같은 경우가 있고 B랑 D랑 다른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럼 보자. 자, B랑 D랑 같은 경우, 아까 여기 내가 D에 B랑 똑같은 파란색을 칠했을 때는 E가 3가지, B랑 D랑 다르면 2가지인데, B랑 D랑 같은 색을 칠한단 말은 D를 색칠하는 가능성은, 봐봐,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 왜냐면 B에 파란색이 색칠이 돼 있는 상태잖아, 지금. 그러면 D에서는 무조건 파란색 칠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칠해야 된단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은 가능성이 한계란 거야. 무조건 여기 B에서 먼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걸 칠해야 되니까, B랑 D를 똑같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D를 색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고, 그럼 B랑 D를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은 2가지가 되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봐, D는 일단 A랑 C를 피해야 돼. 5개 중에, 그지? 일단 A랑 C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근데 B도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도 피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총 하나, 둘, 3개, 먼저 칠해진 3개를 모두 피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D가 2개밖에 안 남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진 이 2가지 경우는 더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식이 이렇게 된대. A부터 B부터 C까지는 이제 곱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괄호치고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다.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대. 똑같이 이게 2번 해도 돼. 이렇게 다 하는 경우랑 이렇게 경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형도. 이거 수형도는 이건 그냥 내가 그때 한 문제만 해도 넘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채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 채점하는 건데, 근데 이 말을 좀 어렵게 해보면, 봐봐. 자, 1, 2, 3, 4로 이걸로 4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네 자리 정수란 말은 이 정수의 개수는 숫자들을 줄을 세우라, 나열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 봐봐. 뭐라고 얘기할까? 그죠? A, I를 이거를 I 번째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1은 첫 번째에 못 들어가고, 2는 두 번째에 못 들어가고, 3은 세 번째에 못 들어가고, 4는 네 번째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1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2나 3이나 4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1이나 3이나 4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칙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거는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제일 앞에 이제 2가 들어갔다 해보자. 1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2가 썼으니까, 2를 썼으니까 1, 3, 4가 남잖아.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번째 자리니까 3도 4도 모두 가능하겠지. 그러면 2랑 1을 썼으면 여기에 3, 4가 남으면 무조건 여기에 4,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 4를 남았으면은 자기 그 번호에 맞게는 못 들어가니까, 그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2랑 3을 썼으면 1, 4가 남는데,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여기 4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2, 4를 썼으면 1, 3이 남는데 여기 1,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3이 세 번째에 못 들어가니까 2가 제일 앞에 오면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생기거든. 근데 그럼 제일 앞에 3이 올 때도 있을 거고, 제일 앞에 4가 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때도 세 가지, 이때도 세 가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 그림을 그리는 수형도가 뭐 나뭇가지 그림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총 9가지다. 이런 것도 한번 오랜만에 보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제 보통 여기 정도까지가 경우의 수인데, 뭐 그게 뭐 나머지 이거와 다른 문제들은 다 세보면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x 플러스 2y가 뭐보다 작더라. 근데 xy가 뭐 자연수다. 다 세야지. 뭐 1, 1, 1,2, 뭐 2,1.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지? 2,2 하면 6 되니까 3도 되네. 3,1도 있네.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다 세줘야 되고, 이렇게 뭐 그냥 뭐 다른 것들이 이런 특별한 유형들이 아니면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센다, 그 생각으로 해야 된대. 일단 그리고 순열을 좀 이따 봅시다.